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밤들,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비아냥거리며 약점을 찌르고 내 말엔 대답조차 하지 않던 순간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 맞서 싸우거나 침묵하며 사귀거나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아졌던 적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마음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점점 냉담한 관계로 변할 뿐입니다. 오늘 그 모든 악순환을 끊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를 멈추게 하고 갈등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갈등, 특히 시댁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얼마 전 영희 씨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영희 씨는 주말에 예정된 시댁 방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도 아프고 영희 씨도 몸살 기운에 몹시 지쳐있던 날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시댁에 못 갈 것 같아. 이번엔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그런데 남편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날 핑계만 대지 마.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시댁 가는 걸 꺼려해?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핑계.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핑계야? 화가 치밀어 올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지만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남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답답함을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 한마디에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요즘 너무 예민했나 봐.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싸울 게 아니라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왜 이런 질문이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질문 하나로 대화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은 싸움을 멈추고 감정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프레임 전환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플라톤도 말했죠.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이기려는 싸움이 아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싸움으로 끝난 적은 없으신가요? 다음번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한마디는 갈등을 대화로 바꾸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목적은 서로를 이기거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마세요. 민수 씨는 늦은 시간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기를 재우고 나온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회식을 뭐하러 따라다녀? 일찍 와서 아기 좀 보지. 피곤했던 하루 민수 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주제에 거실엔 싸늘한 공기만 남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배우자와의 대화가 비난으로 시작되어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긴 적이요. 그 순간의 대화는 끝났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 깊이 남아 결국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민수 씨처럼 바로 화를 내며 맞받아쳐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속으로만 사겨야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아내가 했던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는 말, 표면적으로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나온 불만, 스트레스, 혹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너는 너의 선택을 하면 된다. 상대의 말이 공격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에 비난으로 응수하며 문제를 더 키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힘들었나 봐. 그런데 그런 말은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우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어.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당신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 우리 서로를 조금만 더 존중하자. 이런 말은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여지를 주는 말. 상대방의 무시에 더 큰 무시로 대응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상대도 아프지 않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않는 태도.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죠.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배우자가 비난의 말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찾아내고 그 순간을 이해와 존중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를 인정만 해도 무시는 싹 사라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배우자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들이 아는 것, 하는 것, 심지어 잘못된 판단조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인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들은 민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민영 씨의 남편은 최근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에 A기업 주가가 오를 것 같아. 이제 큰 돈을 벌 기회야. 하지만 민영 씨는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거 뉴스에서 다 나왔잖아. 너만 아는 정보도 아니고. 그걸로 큰 돈 벌겠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민영 씨는 남편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없으신가요? 가족이 무엇인가에 열정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건 틀렸어. 혹은 그건 별로야라고 부정했던 적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고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생각이나 시도, 심지어 실수까지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우자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열정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민영 씨가 그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 그런 생각했구나. A기업 주식이 왜 오를 것 같아?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남편은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을 겁니다. 결혼은 매일 서로를 새롭게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인정을 통해 상대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작은 한마디로 인정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5번째, 존중이 사라졌을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이 사라지기 쉽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수진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집안일로 바쁘게 보낸 뒤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애들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 청소에 식사 준비에 숙제까지 하루가 너무 모자라더라.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순간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은 마치 내가 힘든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들리는 듯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무심히 넘기거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가볍게 치부했던 적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서로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감정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박혀 관계의 균열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이요? 존중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진 씨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고생했네.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내일은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 한마디가 수진 씨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을까요?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철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작은 표현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겠네.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참 잘 자라는 것 같아. 고마워. 이런 작은 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배우자를 존중하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행복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5번째, 감정 어휘를 많이 익히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이런 단어들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짜증나, 화나, 답답해. 이 단어들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감정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요? 바로 감정을 세분화하고 정확히 표현하는 감정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이름 붙이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짜증나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기분이 조금 불편해.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감정을 세분화하면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단순한 불만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로 전환되는 거죠. 이제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정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히 불만을 넘어서 여러분의 진심을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섭섭해. 뭔가 외로운 기분이 들어. 내가 오늘 많이 혼란스러웠어. 지금 기분이 약간 상했어. 조금 서운했지만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어떠신가요? 이런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라는 말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서운해라고 말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문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을 세분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감정을 세분화하여 표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더 쉬워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갈등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감정 어휘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대신 더 섬세한 감정 어휘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배우자와의 대화를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감정 어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추천 도서를 확인해 보세요. 감정 표현의 힘을 활용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절대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더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월에 녹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세월을 기회로 삼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작은 노력과 끊임없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